나는 정말 어이가 없다. 결혼할 때 남자가 집을 해왔다고 유세를 부리길래 당연히 남편 명의인 줄 알았다. 그런데 알고 보니 시부모 명의다. 남자 돈 시부모 돈 대출까지 끼고 마련한 집이지만 명의는 시부모. 그런데도 남자는 집 해왔다고 생색을 낸다. 혼수며 예물이며 다 내가 부담했는데도 말이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시부모 명의라는 점이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킨다. 결혼한 지 몇 년 안 돼서 시댁의 가세가 기울면 그 집을 어떻게 할 것 같은가. 대출을 갚아야 한다며 전세금을 빼가거나 집을 팔아서 노후자금으로 써버릴 가능성이 농후하다. 나는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하니 그때 가서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처음부터 여유로운 시댁이라면 이런 꼼수를 부리지 않았을 것이다. 돈이 충분한 시부모라면 자기 아들이 잘 살라고 명의를 그냥 아들에게 넘겨줬을 테고 대출 없이 집을 마련했을 것이다. 하지만 능력도 없고 돈도 부족한데 체면은 챙기고 싶어서 이런 식으로 머리를 굴린다. 여자 입장에서는 정말 최악이다. 남자는 본인 능력으로 집을 마련한 것도 아니면서 유세를 부린다. 부모 돈까지 끌어다 쓴 주제에 마치 대단한 걸 해온 것처럼 행동한다. 시부모는 시부모대로 명의를 쥐고 있으니 언제든 상황이 바뀔 수 있다. 심지어 그 집에 대한 법적 권리가 나에게는 전혀 없다. 명목상 시부모 집에서 새 들어 사는 신세가 된 것이다. 더 황당한 건 결혼할 때 남자가 나에게 예물과 예단을 요구했다는 점이다. 본인 명의 집도 아니면서 집 해왔다고 큰소리치고 혼수까지 바라는 것은 뻔뻔함의 극치다. 게다가 결혼 후 몇 년 지나면 명의를 남편에게 돌려준다고 하지만 그것도 확신할 수 없다. 몇 년 후 시댁의 재정 상태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시부모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그 집은 언제든 매물로 나올 수 있다. 결국 나는 시부모 재산 형성에 도움을 준 셈이지만 법적으로 아무 권리도 없는 처지가 된다. 이런 경우를 주변에서 여러 번 봤다. 특히 나이 많은 남자가 어린 여자를 꼬실 때 이런 방식이 자주 쓰인다. 여자가 어린 경우 결혼할 때 모을 수 있는 돈이 많지 않다. 그러면 남자는 시댁의 재력을 과장하며 안정적인 미래를 보장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시부모도 여유가 없고 남자도 능력이 안 되니까 어떻게든 여자를 묶어두기 위해 시부모 명의로 집을 해온다. 그리고 몇 년 후 상황이 바뀌면 집을 팔아버리고 손 털고 나온다. 나는 그동안 착실히 돈을 모으며 대출 이자까지 갚아줬지만 결국 재산은커녕 집 한 채 얻지 못한 채 빈손으로 남게 된다. 차라리 서로 부모 도움 없이 결혼하는 것이 낫다. 부모가 지원을 해주더라도 명의는 반드시 부부 공동 명의로 해야 한다. 혼수도 공평하게 부담하고 재정적으로 균형을 맞춰야 한다. 능력도 없으면서 결혼 후에도 여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가부장적인 집안은 절대 피해야 한다. 이런 집안일수록 경제적으로도 여자를 종속시키려 한다. 나는 결혼을 통해 새로운 가족을 만든다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달랐다. 시부모는 여전히 명의를 쥐고 있고 나는 그 집에서 단순한 세입자로 살아가고 있다. 결국 몇 년이 지나도 내 몫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결혼을 하면 가정을 꾸리고 함께 재산을 형성해 나갈 줄 알았지만 시댁의 재산 분리기에 이용당했을 뿐이다. 만약 이혼을 하게 된다면 그 집은 애초부터 시부모 명의였기 때문에 재산 분할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 나는 몇 년 동안 시부모 집에서 눈치 보며 살다가 결국 빈손으로 나오는 신세가 될 수도 있다.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결혼 전부터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남자가 집을 해왔다고 자랑할 때 반드시 명의를 확인해야 한다. 시부모 명의라면 경계해야 한다. 대출이 끼어 있다면 더욱 신중해야 한다. 결혼 후에도 시댁이 그 집을 팔거나 전세금을 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이런 걸 미리 알았더라면 결혼을 다시 생각했을 것이다. 재산 분할도 불가능한 이런 결혼은 결국 여자만 손해보는 구조다.